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나라 부동산 경기, 그 다음에 경제가 일본의 경제를 따라갈 것이냐, 이것이 주요 이슈이자 화제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일본의 부동산 경기를 따라간다. 잃어버린 20년 하면서 일본 경제를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날짜를 보면 6월 7일이죠. 우리나라의 경제가 일본 경제를 따라갈 것이냐, 우리나라도 만성적인 부동산 불경기로 인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따라갈 것이냐, 이런 말들이 많았죠.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일본과는 좀 다르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발발하게 된 이유는 화폐 개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 일본만의 독특한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부동산이라든가 대한민국 경제가 따라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일본 경제는 다르다고 많이 분석을 하시죠. 그런데 제 생각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동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은 부동산만은 일본 경제를 따라가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일본만의 독특한 경제 상황 때문에 부동산이 침몰한 것이고 거품이 버블이 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대한민국 부동산은 일본에 비해서는 여전히 싸다. 그리고 가계 구조라든가 가족 구성원, 세대 구성원, 증가 속도 이런 거하고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본 부동산에 비교할 것은 아니다 하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는 안정적으로 보고 있죠. 그러나 제 생각은 물론 그래요. 가진 자하고 안 가진 자들의 사고는 달라요. 무주택자들은 당연히 일본처럼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유주택자라든가 부동산에 목숨을 걸고 계신 분들은 일본을 따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죠. 그러나 제 생각은 부동산이든 뭐든 저는 결국은 일본의 불황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하고 일본 국민들하고 민족성이 좀 다르긴 하지만 현재 나라 돌아가는 형국이라든가 경제 그 형태, 그 다음에 국민성의 변화,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 장기 침체에 빠져들고 결국은 치열한 경제 불황에 따른 생존 전략에 매진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국민 기본소득이라든가 어떤 정부 주도하에 어떤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결국은 일본의 경제 불황에 유사하게 똑같진 않더라도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신문 기사에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경제 불황, 장기 불황을 따라갈 것인지 분석하는 기사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요. 한번 쭉 보면 이 임상균이라는 증권부장이 2010년도에 도쿄 특파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2010년이면 10년 전이죠. 2019년이니까 그때 일본 직장인들의 모습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전철역 가가지고 점심은 푸드트럭이나 편의점에서 도시락 먹고, 공원에 혼자서 먹고, 퇴근 후에는 편의점에서 오뎅 하나, 그다음에 돈가스, 도시락 사와서 집에서 먹고, 그래서 집에서 영화 한 편 보고 그 다음에 또 출근하고 이런다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이 인터뷰를 해보니까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귀찮아서 그 다음에 직장 내 회식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치열하게 인생을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자, 현재 우리나라 직장인들 어떻습니까? 똑같죠. 결혼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고 그러죠. 일본은 현재 정년이 65세고 우리나라도 정년을 연장한다고 하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연금이 빠방하게 나오고 취업률이 거의 100%에 이르죠.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퇴직 후에 연금 받으면 집에서 혼자 살아도 아쉬울 게 없다, 한 개씩 일본의 국민들의 현 삶인 것 같아요. 안근락이라고 표현을 했다. 일본 언론들은 장기 불황에 적응한 자국민의 일상과 소비 생활을 근이 뭘까요? 즐거울 락. 여기 있네요. 가까운 데서 싼 값으로 즐거움을 찾는다는 것이 시민의 일상이다. 조동철 금융통화위원은 2015년 우리 경제를 두고 무서울 정도로 일본을 닮아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니까 딱 20년 시차를 두고 일본의 경제 상황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근거로 무엇을 들고 있냐면, 일본이 1992년에 95년까지 GDP 갭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우리나라는 그로부터 20년 후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GDP 갭 마이너스를 겪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1992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인데 우리나라도 20년 후인 2012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체감 물가가 물가가 높니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지금 상당히 물가 이야기가 뉴스에 보도된 적이 언젠가요? 거의 본 적이 없죠. 그만큼 물가가 지금 낮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금리. 우리가 뭐 저금리 하죠. 은행이자 낮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일본 기준금리가 1995년도에 1%였다고 해요. 뭐 콜금리든지 뭐든지. 우리나라가 그로부터 20년, 2015년도부터 갑자기 은행이자가 갑자기 싸졌죠. 1%밖에 하지 않았죠. 뭐 요즘에는 뭐 2%, 3%까지 올라갔는데 아마 그 이유를 주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이유는 아마 더 떨어질 거예요. 우리나라가 20년 후에 일본처럼 이렇게 은행 금리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단위로 우리나라가 일본 경제를 닮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일본은 그래도 그런 장기 불황이 있었더라도 워낙 그 경제 부흥기를 경험했던 세대들이기 때문에 퇴직을 하더라도 연금이 축적돼 있고 연금을 받고 살면 된다고 해요. 최근에 일본에서 일어난 범죄를 제가 눈길이 갔는데 집에 현금을 쌓아놓고 산다고 해요. 일본인들은. 그러다 보니까 방문 범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노인들이 현금을 집에 쌓아놓고 있으니까 사전에 연락을 하고 찾아가서 현금을 탈취하는 그런 범죄가 성행한다고 해요. 요즘 일본에. 그만큼 일본 기성세대들은 현금을 집에 쌓아놓고 연금을 받고 산다는 것이죠. 일시금으로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거의 뭐 자녀 교육에 헌신하느라고 빚만 많고, 뭐 연금, 뭐 공무원이나 어떤 뭐 대기업, 뭐 장기간 뭐 근속하신 분들이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일반 서민들은 연금이 뭐 제대로 보장되어 있습니까? 뭐 국민연금이라도 제대로 받는다면 좋겠지만, 뭐 국민연금에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요? 다들 일시금으로 받고 싶어 하죠. 왜냐? 받냐 마냐 그것도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일본하고의 차이점은 일본 같은 경우는 소비 지출을 60세 이상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연금 제도도 잘 확보되어 있지 않고 자녀들 교육에 힘쓰느라고 자신의 뭐 노후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을 따라갈 것이냐 하는 건데 저도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용 게이자 신문 뭐 이런 고문이 한국 경제 돈의 배반이 시작된다 해서 위기에 만성하를 경고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 경제가 어렵다 하는데 하도 어렵다는 게 익숙해 있으니까 그냥 어려운가 보다 하면서 약간 무감각하죠. 일본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렵다 하고 계속 반복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다가 10년, 20년 장기 불황에 빠졌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이렇게 뭐 GDP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경제가 안 좋은데 그냥 긍정적인 시선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다면 일본의 그 잃어버린 20년하고 같이 장기 불황에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글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일면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생산 가능의 인구죠. 젊은이들의 사고 방식도 굳이 큰 기쁨을 뭐 큰 돈을 벌려고 한다든가 큰 꿈을 가지고 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야 무슨 뭐 부동산 투자를 해서라도 어떤 탐욕을 추구하려는 경제적인 인간인지 모르겠지만 20대, 30대 이 젊은이들은 요즘에 일본의 그 안근락 가까운 데서 싼 값으로 즐거움을 찾고 오라벨이죠. 그냥 즐거움을 찾고 소소한 즐거움을 찾는다.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결혼도 싫어하고 귀찮아하고 혼자 사는 걸 편해하고 이런 게 많이 하나의 풍조가 돼버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이런 문화가 아니고 그냥 경제가 그렇고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일본을 좀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동산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갈 것인가 어떨 것인가 뭐 궁금해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인구의 급격한 감소,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인구가 2035년도까지는 증가할 것이라고 통계청에서도 예측하고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것은 그 2년 전 기준으로 말을 한 거고 그 2년 후에 또 국민들의 그 출산율을 고려하게 되면 그 감소 속도가 더 엄청난 속도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본격적으로 감소하는 그 해가 더 빨라질 것이다. 2022년부터는 더 감소할 것이다. 더 단축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많죠. 아마 지금 일본은 취업률이 100%죠.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남아 돌죠. 우리나라도 인구가 급격하게 줄고 조만간 그 대학교 그 입학 정원 수가 그 입학하려는 학생 수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하죠. 그래서 지방대학 수십 개가 폐교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가 엊그제 신문에서 봤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무슨 영어에 너무 목을 맨다든가 자녀들이 있다면 인구 감소로 아마 일자리는 아마 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같은 경우도 누군가가 투기를 해주고 투자를 해야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런데 이 세대가 20대 30대가 부동산에 어떤 탐욕을 부리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수요층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처럼 장기 불황에 빠지지 않을까 저는 예측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성향과는 전혀 다르다 이거죠. 이 젊은 사람들의 성향이 무슨 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분히 먹고 사는 데 집중을 하고 그런 분위기가 팽배하더라고요. 누군가가 사줘야지만 부동산 경기가 오르거든요. 그런데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투기 수요, 투자를 해주려는 수요가 사라지게 되면 그냥 실거주만 하겠다 하는 이런 국민적인 성향이 그 팽배해지면 부동산 경기도 장기 불황 침체, 본격적인 거품이 꺼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물론 서울 한복판에 뭐 핵심 그 지역 내에는 부동산이 도쿄처럼 뭐 오르겠죠 당연히. 그러나 대부분의 아파트는 거품이 꺼지고 실수요, 그다음에 뭐 빈집도 수요, 수도권 외곽은 증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시기가 급격하게 단축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 경제 따라갈까요? 대통령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 획기적인 정책이 있지 않은 이상 일본의 경제는 반드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현재 추세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